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지고 나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저는 또 언더독을 응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패널들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울버햄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화제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해드리기 전에 가레스 베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자신이 있었던 클럽 중에 최고의 클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레스 베일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에 있던 때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제 클럽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관계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토트넘에서 뛰는 시간들이 좋았다. 이 클럽은 나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내가 있었던 클럽 중에 최고의 클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래 클럽 레전드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텐데, 문제는 베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베일이 어디서 뛰었죠? 베일은 웨일즈 대표팀, 토트넘,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릴 적에는 사우스햄턴에서 이제 데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골프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 중에서 최고가 토트넘이다. 골프 이야기는 여기서 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골프는 노노일 수 있지만 여하튼 최고는 토트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마치 레알 마드리드한테 한 방 날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좋다.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레스 베일이 지금 은퇴한 이후에는 완전히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그리고 혹시 돌아올 생각 없니? 요즘에 토트넘 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레스 베일이 돌아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측면에 있는 크루셉스키보단 잘 뛸 수 있다. 물론 굉장히 많이 뛰어야 하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눈물이 난다. 케인이 언젠간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케인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갔다가 토트넘이 내가 뛰었던 최고의 클럽이다. 손흥민은 언젠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케인이 그걸 인정하면은 그럼 난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국 팬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고 토트넘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레스 베일은 개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무래도 팬베이스의 응원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한편 최근에 이제 VAR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영상을 본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심판이 손흥민 선수를 부르는 장면이 꽤 마음에 들었다. 물론 이 판정 자체가 굉장히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굉장히 성숙한 태도로 이제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VAR 오피셜, 이 VAR 주심으로 뛴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다. 굉장히 훈련된 어떤 전문가들이어야 되는 것 같고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심판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만큼은 나쁘지 않은 판단을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이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한 6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추위에 떨고 있을 걸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고마워 하지만 정말 싫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그들이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탓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주심도 굉장히 잘한 것 같다. 굉장히 구린 일이지만 그래도 그게 삶이지.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효과가 아닌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툭툭 털고 그래 일어나야지, 이게 삶이지, 이게 안제 효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또 그래 토트넘이 한 번에 이렇게 4명의 주전 선수들이 없어지는 일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인생이 또 밝아 보이죠. 실제로 요즘에 너무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팬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상자 명단이죠. 미키 반더벤 사라졌는데,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1월 14일날 돌아올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거의 2달 만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이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어떤 재활이 아니라 그냥 좀 쉬면서, 그리고 재활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충분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더벤의 회복은 일단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이 있죠. 메디슨도 1월 14일입니다. 아니 미키 반더벤은 구르면서 쓰러졌고 메디슨은 걸어 나갔는데
그런데 회복 일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밖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죠. 아무래도 프로 레벨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디슨도 확실하게 회복하려면 2달 정도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노르 솔로몬도 1월 13일에 돌아온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12월 15일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우도기, 비수마 지금 이제 서스펜션 출전 정지를 당한 선수들이 있는데 12월 중에 이제 복귀하는,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날에 이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가오는 경기가 아스톤빌라, 맨시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게다가 히샬리송은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영입 타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방출 확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다만 토트넘이 지금 백업 공격수를 이미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히샬리송의 방출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두고서 야, 상황이 정말 다이얼하다. 이 다이얼라는 말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이 D-I-R-E 스펠링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전에 냈던 결과들이 이 레비의 어떤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졌지만 레비 회장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맞다. 시츄에이션은 너무 다이어하다. 근데 이 다이어는 D-I-E-R 이 위에 있는 어둡다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이제 very dire, 너무 dire, too much dire. 요즘에 그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이어의 위치 선정이죠. 다이어가 지금 필드 위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튼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토트넘이 가장 많이 뛰던 선수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른 팀이 됐다 이겁니다. 마치 성형 전후처럼, 마치 비포 앤 애프터를 보는 것처럼 이 토트넘이 확실하게 역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울버햄튼 전까지 공격 지역에서 공을 따낸 횟수를 봤을 때 6.7회였는데 울버햄튼전에선 3회였습니다. 그만큼 전방 압박이 굉장히 느슨해졌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따낸 공 20번이었는데 이것도 낮아졌습니다. 18번. 결국에는 자기 진영까지 들어온 선수들을 상대해야 됐던 토트넘은 28번 상대의 공을 자신의 진영에서 뺏어내는, 훨씬 더 공격적이었던 토트넘이 훨씬 더 수비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수비도 수비인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공격적인 부분이 문제입니다. 자, 봤을 때 슈팅 개수가 원래 평균 16.9회. 그런데 울버햄튼전에서 6번. 야, 이게 말이 됩니까? 10번이 줄어들었습니다. 슈팅 수가. 그리고 슈팅 타겟, 온 타겟 2번. 유효 슈팅 단 2번 있었고 평균 6.1회였습니다. 그리고 찬스 같은 경우에도 12번 있었는데 거의 13번 정도 있었는데 평균, 그런데 6번밖에 없었고, 빅 찬스는 보통 2.3회였는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이제 그 부재한 선수들의 어떤 공백을 보여주는,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메디슨의 부재, 그리고 최후방 라인업이 너무 뒤로 가다 보니까 이 다이어, 데이비스를 사실은 뒤에 두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토트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 토트넘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에게 희망적인 첫 번째 부분은 우도기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우도기가 돌아온다는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이탈리아 매니저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우도기 못 온다. 왜냐면 부상당했기 때문에. 부상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금 토트넘의 연막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경기 전에는 돌아올 것 같다, 아스톤빌라 전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이제 벤탄쿠르의 복귀입니다. 벤탄쿠르가 우루과이 대표팀에 복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염 달린 분 중에 여기 있다. 가장 큰 수염. 벤탄쿠르가 이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장점이죠. 지금 현재 A매치라는 이 기간이 토트넘에게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도 국가대표팀으로 돌아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황희찬 선수와 함께 웃고 있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주목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 좋지만 그래도 2월 17일 날 울버햄튼 다시 만나면은 박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얘네들 너무 좋다.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골을 항상 이렇게 주말에 살펴본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황희찬이 손흥민 선수 그리고 수많은 한국 선수들의 커리어를 살려줬는데 무슨 말이냐,
그 2018년 아시안 게임 이야기 하는 거죠. 황희찬 선수 결승골이 터졌던 그때고, 황희찬 선수 처음 봤을 때부터 그는 좋은 선수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한국 축구에게는 굉장히 흥분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우리는 다 친구고, 그리고 그냥 인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인 마무리를 하는 그런 토트넘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리 케인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있었으면은 이 난관을 풀어나갔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가수 윤하님의 그 사건의 지평선,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곡일 텐데, 그 곡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의 어떤 합작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나는 케인이 팀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케인이랑 손흥민의 조합이 너무 그립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너무 그립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사실상 굉장히 서로에게 어시스트를 주고받는 굉장히 유례없는 그런 듀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명의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가 있는데 또 아무것도 우승하지 못한 거를 상상해봐라. 최악이다. 그리고 정말 좋은 듀오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야, 양파 누가 자르고 있냐, 지금 눈물이 난다 이거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케인 진짜 딱 한 시즌만 더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K-팝과의 어떤 조합, 이 10대들이 좋아하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꽤 유명한 것 같아요. 이런 댓글에도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듀오, 최고의 듀오, 50골 넣었죠, 두 선수가. 그거를 부정할 순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만 지금 토트넘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놓고서 어떻게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연결할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벤탄쿠르가 복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도기가 돌아온다 라고 하면은 측면에서의 공격력, 그리고 중원에서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기 전에 이 놀라운 논란에 멤버십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입을 통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도 여러분들의 아이디 옆에 이런 배지가 달리게 되는데, 이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입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소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는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